도끼를 최대한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으세요. 공부의 노력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요즘은 토익을 해야 된대. 그래서 토익 공부를 막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요새는 이거 안 된대. 공무원이 되세래. 어떻게? 2달 있다 공무원 학원을 끊어요. 공무원 학원을 공부하고 있다면 아니래. 그래도 누가 뭐래도 공사래. 그럼 2달 있다 또 공사를 끊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으세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노력을 지 내키는 대로 하세요. 짧게, 간헐적으로. 2달을 못 넘겨요. 한 반에 저희 반이 200명 정도 들어와요. 하루에 8타임 정도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누가 누군지도 사실 몰라요, 강의실에. 근데 요 오른쪽 맨 끝에 어떤 남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녹음기를 책상 위에 딱 얹어놓고 팔짱을 딱 끼고 그리고 강의를 째려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200명이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 친구는 너무 눈에 띄는 거지, 이제. 1교시가 끝나고 수업이 끝났어. 안 나가. 계속 그 자리에 또 앉아있어. 조교들이 나가라고 해도 끄적도 안 해요. 안 나가요. 2교시를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필기를 해요. 그 또 녹음을 해요, 강의를. 하루는 그 친구가 팔을 딱 잡고 자기랑 얘기를 좀 하세요. 원래 학생분들 중에 저랑 얘기하자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이제 부산에서 처음 올라왔대요, 서울은. 왜 근데 올라왔느냐?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토익 점수가 안 나오더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에 가면 누구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올라요. 이런 걸 보고 서울로 그냥 무조건 상경을 한 거예요. 제일 유명하다는 학원에 고시원을 옆에 잡고 자, 첫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게 제 강의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첫 새벽 강의에 와서 앉아요. 다른 친구들은 강의 들을 때 어떠냐?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삐딱해요. 안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막 판단을 하면서 들어요. 노력도 자기가 판단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선에 노력을 해요. 이 친구는 안 그래요. 1교시에 무조건 구경을 해요. 왜? 자기는 일단 들어야 되겠대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녹음을 해요. 2교시가 되면 그때부터 필기를 해요. 또 녹음을 해요. 그러고 나면 고시원으로 사라져요. 그 1시간짜리 강의를 2번을 또 들어요. 왜? 노트 필기를 하는데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미친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없으세요. 그 친구가 그렇게 3시간 노트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스터디를 가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다시 나타나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요 끝에 앉아요. 앉아서 녹음기를 또 꺼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불만인 표정으로 계속 날 쳐다보거나 아니면 대사를 같이 쳐요. 왜? 외웠지? 5번째 들으니까. 왜 불만이 많은 표정을 졌냐? 강의가 끝나면 그 친구가 꼭 나를 딱 막아서요. 그래서 아침에 설명한 것과 저녁에 설명한 게 다른 거를 찾아서 구석구석 밤 10시가 넘었는데 집에 못 가게 2달하고 보름이 지났어요.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900이 훨씬 넘는 점수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더니 내려갔어요. 졸업식이라고. 그래 드디어 내려갔구나. 근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왜? 대한민국 사나이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대요. 자기는 토익책을 쓰겠대요. 네가 영문학과냐? 만점이냐? 외국 갔다 온 적 있냐? 없대요. 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눈높이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쓸 수 있대요. 그 뒤로 6개월 후에 진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2003년도 토익 베스트셀러 탑10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지금도 토익계에선 그 친구 이름을 다 알아요. 강사가 아닌데도. 그 친구 그래서 어딜 갔느냐? 공사에 갔어요. 공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누가 토익을 2달 만에 900이 넘느냐? 아니면 누가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해보세요. 사실 우리 뭘 열심히 해도 자고 나면 또 같은 게 반복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노력을 할 때는 노력의 목표를 보고 진득하니 마음을 비우고 채워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제가 경찰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종로경찰서에서 2번째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한 번만 더 시험을 보면 이제 서장님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토익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장님이 되는 그 진급시험 때 해외 파견이 있대요. 이분 꿈이 해외로 나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경찰서에서 2번째로 높으신 분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한 번을 안 빠지세요. 안타까운 건 이분이 꼭 한 달에 15점씩 오르세요. 근데 이분이 몇 점이냐? 토익이 400점대였어요. 이분의 목표 점수는 700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한 번을 안 빠지셨어요. 700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커트라인이 올랐어요. 730이 됐어요. 난 이분이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6개월 또 다니셨어요. 기어코 730을 만들어서 가셨어요. 네, 1년 반, 2년 걸려서 700 나오는 거 나 같으면 안 하고 만다. 여러분들 남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오래 못한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끝까지 가면 그 끝점에 내가 서 있게 돼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밀려서라도 가요. 중간에 내려오니까 문제지, 자꾸 본인이.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예민해지세요. 끝까지 초라함을 느끼세요. 도끼를 최대한 끄집어내세요. 나 같은 경우는 도끼였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선민사상이 있어요. 난 특별해. 그게 증명되지 않을 뿐이야. 네? 누구나 그래요.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평범하다고 생각하면서 죽어요. 나는 평범하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인정을. 내가. 본인이 그래요. 드라마를 봤어요. 그럼 밤새도록 괴로워하세요. 스스로 비하하세요. 그렇지만 말 밖으로 내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 도끼는 안으로 쌓이는 거야. 말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자꾸 흐지부지 날리지 마세요. 계속 되씹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각도를 틀으세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그 중고등학교 때. 못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대로 이렇게 있다가 죽을 거냐는 거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스스로 도끼를 끌어내고 스스로 계속 다금질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편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러세요? 내가 봤을 땐 다 그 학교 다닐만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더 공부하셔서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시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경쟁력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내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났다며 고작 강사냐고. 그래요. 고작 강사예요. 우리나라는 인력이 재산인 나라고 인력이 재산이다 보니까 교육열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육시장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강의로 1등을 하면서 DJ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에세이를 냈는데 그 에세이가 30만 권이 팔리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사이버 외대 교수를 하면서 CEO죠. 그래요. 그 고작 강사가 10년이 바뀌었죠. 강사란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어요. 나는 그 한복판에 내가 있다고 자부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1직업군이 강사예요. 강사들의 대부분이 왜 스타 강사가 안 되느냐. 스타 강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고작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냐. 왜? 대부분 잘나신 분들이 강사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거야. 취업할 때까지만 할 거야. 열의 여덟은 이러고 강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 강사가 못 되시는 거지. 강사란 직업이 뭐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본인의 학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학교에서 수석을 못했고 본인의 학교에서 공모전에 입상을 못했고 본인의 학교에서 인턴을 못 갔다 온 본인의 문제예요. 자,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 친구가 경북대를 나왔어요.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좀 안 했어요. 영어도 별로 못하고. 자, 이런 친구가 4학년 1학기 됐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취업을 뭘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똘똘한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이 후배가 막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뭔 서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외 인턴을 지원한대요. 그래가지고 내 것도 하나 쓰라고. 그 지원서를 그 후배가 같이 쓰게 됐어요. 근데 떡 하고 합격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해외 인턴은 근데 전화 인터뷰를 해요. 또 막막해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후배가 일주일 동안 특훈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상 가능한 질문을 모두 다 써. 그 다음에 거기다 예상 가능한 답변을 후배가 다 일일이 써줬어요. 발음 어려운 거 한국말로 써줘가면서 다 이렇게 해줬어. 그 집 갔어. 갔는데 이번에 호텔이 당황을 했어. 왜? 인턴이 쫙 갔는데 한 명이 영어가 안 돼. 호텔이 베이커리라든지 프론트데스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친구를 놔야 되는데 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자, 영어가 안 되니까 지하로 내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외국인들 있을 거 아니야.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또 친해졌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또 한 2달을 지냈는데 영어가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인턴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자기가 은행에 들어가겠대. 내가 네 학점을 아는데. 그리고 토익 점수도 없고. 그런데 네가 뭔 수로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가 남았대요, 면접까지. 뭐 면접? 그랬더니 일단 서류를 들이밀었는데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냥 앉아서 인터넷을 뒤지지 않아요. 은행에 들어간 선배들을 다 만나고 그다음에 내가 경영학과니까 나를 찾아와서 면접을 전략적으로 하는 족보 면접을 갖고 와서 다 일일이 자기한테 맞춤으로 바꾸고 심지어 얼마나 적극적이냐 면접 가서 너는 왜 토익 점수가 750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950이 필요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는 영어로 일을 하다 온 친구예요. 미국 한복판에서. 누가 토익 점수를 갖고 오라고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손에 꼽히는 스펙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고민과 노력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노력은. 노력은 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고민의 답과 노력의 답을 인터넷이나 남의 누구인가의 얘기를 들어서 듣고 싶어 하세요. 운이 70%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운은 어디 있을까요? 그 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 방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막연히 취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객관성이 있고 너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정보 말고 여러분들은 계속 지식인에 물어보죠. 뭘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면 취업에 떨어진 사람이 대답해 주죠. 이거 한대요 남들은. 예? 정보라는 것도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려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굳이 해드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남들이 맨날 하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면 안 돼요. 평가자가 원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거에다 눈높이를 맞춰서 범위를 다시 조정해서 들어가셔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오늘은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중간에 가야겠어요. 자, 오늘 내가 친구랑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일찍 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냐? 다 인맥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인맥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맥이라고 말할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다시 뒤집어서 인맥이라고 해줄까요? 인맥이란 건 양쪽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인맥 아닌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하면 한쪽은 민폐일 텐데요. 여러분은 그분을 인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민폐시라고요. 나는 인맥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맥이라는 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감이 생기면 더 강해지는 거죠. 일단 본인을 먼저 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달려드는 그 시간을 주변 사람들은 지켜봐줘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석사과정 할 때 제 친구들 중에 핸드폰 있는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한 줄이 10개의 방이었는데 복도 끝에 전화기가. 그 전화 항상 수학이 내려와져 있어요. 그 전화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에 뭔 일 났어? 급한 일이야? 관리실 통해서 연락 오겠죠. 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 친구들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거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사세요. 내가 공부할 때 한 가지 철칙이 있었는데 고민이란 건 일주일 이상 해서 결론이 안 나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가 내 철칙이었어요. 왜? 그 고민은 근본적으로 내 무능력에서 나온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갖고 다시 하지 않는 한 그 고민은 반복되는 거예요. 감정, 고민, 머리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게 막 떠다니기 시작하면 노력도 힘들고 올인하시기도 힘들고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 고민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그 시기를 넘으시면 자기의 그 역사가 그대로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고민이란 건 내가 능력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즐기지 마시고요. 예, 움직이는 그리고 좀 더 부딪히는 20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